5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낡은 집. 그 현관 앞에서 나는 며느리로부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말을 들었다. 손주의 도시락통을 쥔 83 노모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50년 전 남편이 약속했던 따뜻한 집이 차가운 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빌라 2층 주방의 형광등이 홀로 켜졌습니다. 김수님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얼룩진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고무장갑을 끼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들었죠.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김치 냄새와 간장 냄새가 섞인 이 주방의 공기가 익숙했습니다. 30년을 이곳에서 살았으니까요. 커다란 대야 속에 배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소금물에 절여둔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배추 한 포기를 꺼내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78살의 관절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40년을 주방에서 보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한정식집 주방장이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강남의 제법 이름난 음식점까지 그녀의 손맛을 찾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젓가락 한 번에 밥 공기를 비우는 손님들의 모습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죠.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손에서는 아직도 고춧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멸치 액젓. 그녀는 계량 스푼을 쓰지 않았습니다. 눈대중과 손맛으로 충분했습니다. 양념이 섞일 때마다 대야 안에서 붉은색이 깊어졌습니다. 무채를 넣고 쪽파를 넣었습니다. 새우젓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맛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김치 담그는 법, 시장 골목 한정식 집에서 갈고 닦은 음식 솜씨,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수님 씨는 배추를 다루며 생각했습니다. 이 김치를 먹을 사람들의 얼굴을요. 아들 준수, 며느리 지영, 그리고 손주 둘. 하지만 요즘 식탁 풍경은 달랐습니다. 지영 씨가 차린 밥상에는 수님 씨의 김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트에서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 현미밥이 놓였죠. 영양 밸런스를 맞춰야 해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통에 담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으니 김치 국물이 배추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김치는 일주일쯤 지나면 맛이 들 것입니다.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날 거예요. 수님 씨의 김치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또 김치 담그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응, 김치가 떨어져서.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영 씨는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옆 커피 머신으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러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기계음이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그 부드러움 뒤에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수도 요즘 속이 안 좋다고 매운 거 못 먹고요. 애들도 김치 냄새 싫어해요. 수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통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지영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냉장고에 벌써 3통이나 있어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또 담그시면 어떡해요. 냉장고 안에 김치통이 빼곡했습니다. 지영 씨 말대로였습니다. 수님 씨가 지난달에 담근 김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냥 손이 가서 수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영 씨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동정도 미움도 아닌 그저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영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요즘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준수가 사업 망하고 재기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식비라도 아껴야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재료 사다가 김치 담그시면 저희가 부담이에요. 수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배추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 얼마인데요? 한 달에 40만 원. 그걸로 뭘 하시겠다고. 어머니 용돈도 저희가 드리고 병원비도 저희가 내고 다 저희 돈이잖아요. 지영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수님 씨의 연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정식집 주방장이라고 해봤자 사장님 눈치 보며 월급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늦게 들었습니다.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수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 씨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78이시잖아요. 저희한테 의지하셔야 하는 거 어머니도 아시죠? 의지. 또 하나의 단어가 수님 씨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님 씨는 혼자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준수와 준호. 준호는 지금 미국에 있었습니다. 10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준호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준수만 있었습니다. 그 준수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갚느라 집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로 왔습니다. 수님 씨가 살던 이 빌라에 식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사니까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국을 끓였습니다. 수님 씨의 음식을 먹고 자란 준수가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영 씨가 주방을 장악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블렌더, 전기압력 밥솥,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님 씨의 무쇠솥과 뚝배기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냉장고에는 샐러드 재료와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가 채워졌습니다. 애들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지영 씨의 말이었습니다.
수님 씨의 된장찌개는 나트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치볶음밥은 아이들 위에 안 좋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수님 씨는 점점 주방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영역이 된 주방에서 그녀는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청소 좀 해주세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수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김치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담근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을 들인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을 김치였습니다. 그녀는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빛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님 씨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라 단지의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새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남편 박인수, 그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빌라를 샀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였습니다. 수님 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수님 씨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남편은 공사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46살의 나이였습니다. 수님 씨는 그때 44살이었습니다. 준수는 고등학생, 준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터로 나갔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그녀는 눈물을 감췄습니다. 칼을 잡고 불 앞에 섰습니다.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눈물로 슬픔을 가렸습니다.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요.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준수는 대학을 나와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수님 씨는 결혼식에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요. 며느리도 착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지영 씨가 인사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가면이 벗겨진 것 뿐일지도요. 수님 씨는 주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가 되자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티셔츠에 낡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인데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수님 씨가 담근 김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밥 먹을래?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가서 먹을게요. 일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해서요. 일이 있구나. 네. 작은 공사인데 꼭 따내야 해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다시 회사를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신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녀는 청소를 했습니다. 지영 씨의 지시대로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이라도 해야 짐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준영이와 4학년 준아. 아이들은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님 씨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방문을 조금 열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기계적인 인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한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봤습니다. 수님 씨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지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봉지를 내려놓고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재료, 두부, 달걀, 우유.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고생하셨어요. 지영 씨의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영 씨가 불렀습니다. 수님 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니? 이거 좀 물어보려고요. 지영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 빌라 재개발 이야기 나오잖아요. 조합 설립하고 그런다는데. 수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빌라 단지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 그렇다더라. 근데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명의잖아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응,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나올 거고 새 아파트 분양권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다 명의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수님 씨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빽빽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거니? 명예 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준수 앞으로요. 지영 씨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수님 씨는 놀랐습니다. 명의를 바꾸라고? 네. 어차피 나중에 상속될 거잖아요. 지금 미리 해두면 세금도 아끼고요. 재개발 진행하려면 명의자 동의가 필요한데 어머니 상태로는. 지영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로는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나는 싫어. 수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서 저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다 저희가 내고 있어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택도 없고요. 그런데 집 명의만 어머니 거면 나중에 재개발 혜택도 어머니만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수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킨 보금자리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수님 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조합 설립 동의서 받는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준수, 지영, 준영, 준아, 그리고 수님 씨. 5명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식탁에는 샐러드와 구운 연어, 현미밥이 놓였습니다. 지영 씨가 차린 음식이었습니다. 수님 씨의 김치는 작은 접시에 조금만 담겨 나왔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님 씨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공사 계약 따냈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잘 됐네요. 소규모지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고생했어요. 부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수님 씨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수님 씨가 일어나 그릇을 모으려 하자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쉬세요. 지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수님 씨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와 옷장,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25년 전에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명예 이전, 재개발, 그리고 자신의 미래. 이 집이 재개발되면 나는 어디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명의를 준수에게 넘기면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후 새 아파트가 나와도 그것은 준수 가족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님 씨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빌라 재개발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는 냉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여기 없어요. 수님 씨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78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냈고 아들들을 키웠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짐, 부담, 효율. 그 단어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수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라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창문들이었습니다. 저 집들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았습니다. 새벽 1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수와 지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 전등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엄마한테 명예 이전 얘기 꺼냈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래? 싫대요. 자기 집이래요. 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입장? 지금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당신 사업 망하고 빚 갚느라 허리 휘는데. 엄마 연금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어머니 부양하는 거예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수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알아. 근데 명예 이전을 강요할 수는 없어. 강요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재개발되면 보상금만 몇 억인데 그게 다 어머니 명의로 가면 우리는 뭐예요?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해요? 어머니 나이가 78이에요.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거고,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수님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해요? 그 질문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야. 우리 엄마. 준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요. 엄마, 엄마. 근데 정작 어머니 모시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눈치 보고. 나도 지쳐요. 지영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거야. 무능해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형편의 어머니까지 모시기는 힘들어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그 단어가 수님 씨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버려진 노인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구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간적으로 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40년 주방에서 땀 흘린 대가가, 아들들을 키운 대가가, 홀로 버틴 세월의 대가가, 짐, 그 한 글자였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수님 씨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짐으로 취급받으며 눈치 보며 자신의 집에서도 귀퉁이에 몰린 채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김수님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78년을 산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아니면 20년? 그 시간을 그녀는 자신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김수님으로. 부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 그날 새벽 수님 씨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겠다고. 자신만의 자리를, 자신만의 삶을, 자신만의 존엄을 찾아 떠나겠다고.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첫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조용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해요? 그 질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반 이상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어머니도 존경받는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생활비를 쓰는 부담스러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서류 가방을 챙기다가 수님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수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 씨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명예 이전 관련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님 씨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니?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재개발 조합에서 기한을 정해놨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수님 씨는 서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집 명의가 어머니 거면 재개발 진행할 때 복잡해져요. 어차피 나중에 준수한테 상속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명의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사실 거예요? 어머니 연금으로?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수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늦었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시되 금요일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조합에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인할 곳에 빨간 화살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 집을 내놓으라는 거구나. 수님 씨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것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수님 씨의 전부였습니다. 예금 통장도 꺼냈습니다. 잔액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수님 씨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월세는 최소 30만 원은 들 것입니다. 고시원이라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식비, 교통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손주 준영이가 쓰는 컴퓨터였습니다. 수님 씨는 거실로 나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다닌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노인 주거 시설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님 씨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시니어 복지주택, 실버타운, 노인 공동생활 가정. 다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시니어 복지주택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더 비쌌습니다. 억 단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수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했습니다. 수님 씨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준영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깜짝 놀라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제 컴퓨터 쓰셨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님 씨는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잠깐만 봤어. 준영이는 가방을 던지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거 찾아봐요? 노인시설? 수님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이상한데. 준영이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켰습니다. 수님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의심받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준영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씨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수님 씨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영 씨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준영이가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노인시설 검색하셨다고요? 수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리 집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야. 그럼 왜요? 수님 씨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세요. 아무도 못 나가게 붙잡지 않아요. 근데 어디 가실 건데요? 연금 40만 원 가지고?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혼자 사실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너희한테는 짐이잖니. 수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들었어. 너희 대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도청하셨군요. 도청이 아니야. 들리더라고. 지영 씨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죠.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근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 빚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어머니까지 모시려니 지쳐요. 수님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도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님 씨가 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명예 이전 좀 해주세요. 그게 저희한테나 어머니한테나 좋아요. 지영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님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천장이었습니다. 곳곳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천장을 보며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 있기가 숨막혔습니다. 외투를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님 씨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빌라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탔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집을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명동이었습니다. 수님 씨가 젊은 시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한정식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화장품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주방, 땀 흘리며 요리하던 시절, 손님들의 웃음소리, 사장님의 칭찬,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4,000원이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앉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4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님 씨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고시원이 월 45만 원. 식비가 최소 20만 원. 교통비, 잡비까지 하면 7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까요? 78살의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 식당 설거지?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늙은 몸과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떠날 수 없는 걸까?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님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복지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복지과 위치를 물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복직과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수님 씨를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주거 상담 받고 싶어서요. 직원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수님 씨는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입니다. 가족 관계는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사세요?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재산 여부, 소득, 건강 상태. 수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어르신 조건으로는 공공지원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우세요. 왜요?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부양 의무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안 맞으세요. 수님 씨는 답답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지만 저는 거기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재산이 있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수님 씨는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수님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집은 있지만 살 수 없는 집. 연금은 있지만 독립하기엔 부족한 돈. 아들은 있지만 의지할 수 없는 가족. 수님 씨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적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이 흐려졌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수님 씨는 젖은 옷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영 씨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님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산책했어. 산책이요? 온종일요? 수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으려는데 지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명예 이전 서류. 수님 씨는 멈췄습니다. 지영 씨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돼요. 빨리요. 나는 안 할 거야.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지킨 집이라고. 지영 씨가 서류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정말 이러시려고요? 저희 입장은 생각도 안 하세요? 나도 생각해봤어. 근데 이 집을 넘기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갈 곳도 없고. 그럼 저희랑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나는 짐이잖아. 너희한테. 수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영 씨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명예 이전 안 하신대요. 준수는 수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준수야, 엄마가 이 집 넘기면 엄마는 어떻게 돼? 저희랑 사시면 되잖아요. 너희는 원하지 않잖아. 나를.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수님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밖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설득해봐요. 어떻게 설득해? 엄마 말도 맞잖아. 맞긴 뭐가 맞아요. 우린 어떻게 되고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능한 건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 명의 이전은 받아내야죠.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님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명의를 넘기면 집을 잃습니다. 명의를 지키면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수님 씨는 잃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수님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2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저렴한 주거시설,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님 씨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시니어 쉐어하우스였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 정부 보조를 받는 노인들이 공동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65세 이상, 자립생활 가능한 건강 상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수님 씨는 해당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78살의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 집에 남아 짐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짐이 아닌 김수님으로 살기 위해. 그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 상담, 짐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길 편지. 수님 씨의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여자의 마지막 결단이 그 글씨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빌라 밖에서 새벽 신문 배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적어둔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빛마을 쉐어하우스입니다. 저 입주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늘이요? 잠깐만요. 잠시 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수님 씨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침 8시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11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수님 씨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메모지의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3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외벽은 연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현관 위에 은빛마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전화하신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네, 김수님입니다. 저는 이 시설 관리자 박미정이에요. 들어오세요. 수님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이 깨끗했습니다. 신발장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6분이 사세요. 1층에 공동 공간이 있고 2층과 3층에 개인 방이 있어요. 미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한 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방은 개인 공간이에요. 화장실은 공동이고요. 주방도 공동으로 사용하세요. 식사는요? 각자 해 드시거나 돌아가면서 함께 만들어 드세요. 자유예요. 수님 씨는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 혼자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이고요. 수님 씨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증금은 있었습니다. 월세는 연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남는 돈으로 식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계약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요? 미정 씨가 놀랐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미정 씨는 수님 씨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서류 작성하시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정 씨가 확인했습니다. 입주는 언제 하실 거예요? 수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능할까요? 네, 괜찮아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미정 씨가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말씀은 하셔야 할 텐데요. 할 거예요. 제가 수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짐은 많지 않으시죠? 네, 많지 않아요. 수님 씨는 일어났습니다. 미정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고맙습니다. 수님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저곳이 그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는 것.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영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님 씨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어. 또요? 요즘 왜 이러세요? 지영 씨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답답해서 나갔다 왔어.
답답하면 집에서 쉬시지. 밖에 뭐가 있다고. 수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지영 씨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명예 이전 건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수님 씨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지영 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기한은 지났지만 조합에서 연장해 줬대요. 이번 주 안에만 내면 돼요. 나는 안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님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집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떻게 되고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면 되잖아. 지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다면서 지금은 왜 이러세요? 이기적? 수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헌신한 게 이기적이야? 내가 내 집 하나 지키려는 게 이기적이야? 집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하지. 가족? 수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면 나를 짐 취급하니? 가족이면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니? 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님 씨가 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안 것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너희가 힘든 거. 근데 나도 힘들어.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수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사시겠다고요? 그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이 집 나갈 거야.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나이가 78이에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살아봐야 알지. 수님 씨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영 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못 가요. 나 못 보내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하겠죠. 수님 씨는 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습니다. 그게 걱정이구나. 체면만이 아니에요. 진짜로 걱정돼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내가 나가기를 바라잖아. 지영 씨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보시는군요. 내가 틀렸어? 지영 씨는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님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수가 돌아왔습니다. 수님 씨는 방 안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영 씨가 남편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수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님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수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님 씨 앞에 섰습니다.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나가시겠다고. 그래. 어디로 가시게요? 내가 알아봤어. 살 곳.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사업만 안 망했어도 엄마한테 이런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준수가 울먹였습니다. 수님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수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나가는 게 모두한테 좋아. 아니에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너희는 잘 살 거야. 엄마 없어도. 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려고요? 응. 언제요? 일주일 후. 준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화났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냐고. 알아. 엄마, 좀만 더 참아주실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참을 수 없어. 미안하다. 준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결심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수님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계절별로 몇 벌씩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수님 씨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여보, 나 잘하는 거 맞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님 씨가 짐을 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시는군요. 그래. 언제요? 토요일. 지영 씨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수님 씨가 옷을 개었습니다. 지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명의로 둘 거야. 그럼 재개발은요? 나는 재개발 안 할 거야. 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조합 동의 안 할 거라고. 그럼 이 빌라 재개발 못 돼요. 내 집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피해예요. 나는 내 집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수님 씨는 옷 깨는 것을 멈췄습니다. 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생존이야. 생존이요? 이 집이 재개발되면 나는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재개발 안 하는 거야. 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님 씨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준수, 지영, 그리고 아이들까지. 수님 씨도 불려 나왔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다 같이 얘기하자고 모였어요. 수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겠다는데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려고요. 지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시는 건 어머니 결정이에요. 저희가 막을 수 없죠. 하지만 명예 이전과 재개발 동의는 별개예요. 그건 하셔야 해요. 수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가 계속했습니다. 이 빌라 주민이 20가구예요. 재개발하려면 80% 동의가 필요해요. 어머니 한 분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봐요. 나는 동의 안 해. 왜요?
이 집이 재개발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상금도 아파트도 다 너희 거잖아. 지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명의를 이전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보상금 받으실 수 있어요. 받아서 뭐해? 그 돈으로 살 곳도 없는데.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요? 어머니가 지금 우릴 볼모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수님 씨는 일어섰습니다. 볼모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권리요? 가족을 버리는 게 권리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지. 지영 씨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 수님 씨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지영 씨가 뭔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님 씨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준수는 수님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님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원망? 아니었습니다. 감사?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너를 떠난다. 미안하다. 평생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를 위해 애썼지. 엄마는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엄마는 엄마대로, 너는 너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는 새로운 곳으로 간다. 거기서 엄마답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집 명의는 그대로 둘게. 재개발도 동의 안 할 거야. 이 집은 엄마 집이니까.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그때 너희가 물려받으면 돼. 엄마를 찾아오지 마라. 엄마는 잘 지낼 거야.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짐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산 방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식탁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금 통장을 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 짐이 아니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 씨는 돌아보았습니다.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준수는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준수야, 엄마는 가야 해. 왜요? 여기 엄마 집인데. 여기는 이제 엄마 집이 아니야. 너희 집이지.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있어야 집이에요. 수님 씨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수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그냥 때가 된 거야. 엄마가 떠날 때 수님 씨는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잘 살아라. 지영이랑 아이들이랑. 엄마. 엄마는 괜찮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들고 잘 살 거야. 수님 씨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준수가 불렀습니다. 수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 준수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빌라를 벗어났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78살의 나이에 혼자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짐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수님 씨는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빌라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30년을 산 동네가 사라졌습니다. 수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제 김수님이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김수님. 버스는 새로운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님 씨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은빛마을 쉐어하우스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수님 씨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네, 왔습니다. 짐이 이게 다예요? 네, 많지 않아요. 미정 씨가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님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노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새로 오신 김수님 여사님이에요. 미정 씨가 소개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님 씨가 인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영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한 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동수입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수님 씨는 따뜻한 환대에 놀랐습니다. 30년을 산 집에서는 이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정 씨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님 씨가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햇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가 나가고 수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서랍에 속옷을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사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 경숙 씨가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씨, 점심 드세요. 간단하게 라면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님 씨가 다가갔습니다. 경숙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됐어요. 식탁에 라면이 놓였습니다.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영자 씨와 동수 씨도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외곽 빌라에서 살았어요.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 수님 씨는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약국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경숙 씨가 또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라. 수님 씨는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40년을 주방에서 보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머, 수님 씨 손이 빠르네요. 경숙 씨가 감탄했습니다. 수님 씨는 웃었습니다. 옛날에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요? 요리 잘하시겠네요. 조금은 하죠.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수님 씨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경숙 씨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우와, 된장찌개 냄새 좋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님 씨가 끓인 찌개를 맛보았습니다. 어머, 맛있어요. 수님 씨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그냥 평범한 된장찌개예요. 아니에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경숙 씨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수님 씨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는 쉐어하우스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도왔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요리 솜씨는 모두에게 인기였습니다. 수님 씨, 오늘은 뭘 해주실 거예요? 영자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수님 씨 김치찌개 정말 맛있거든요. 수님 씨는 주방에 섰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담가둔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손을 거치면 달라졌습니다.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육수를 부었습니다. 두부를 넣고 대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동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맛이네요. 맞아요. 수님 씨 음식은 다르다니까요. 경숙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수님 씨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그녀의 음식이 다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 씨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네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기 와서 할 일이 생겼어요. 할 일이요? 네. 요리하는 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경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 씨는 요리가 천직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수님 씨를 불렀습니다. 수님 여사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여기 식사 담당을 맡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 혼자는 아니고 다른 분들과 돌아가면서요. 근데 메뉴 구성이랑 요리는 수님 여사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수님 씨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다른 분들도 다 찬성하셨어요. 수님 여사님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식재료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님 여사님께는 조금 사례를 드릴게요. 사례요? 네.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수님 씨는 기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님 씨는 쉐어하우스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메뉴를 짰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왔지만 중심은 수님 씨였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쉐어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수님 씨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수님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허리도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 씨는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수야, 엄마 찾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찾았어? 동사무소에 문의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준수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님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과 마주 섰습니다. 왜 왔니? 엄마 보러 왔죠. 걱정돼서요. 수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준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준수가 따라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준수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응. 좁네요. 나한테는 충분해. 준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님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떠나시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요.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계속했습니다. 지영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거. 그래. 네. 매일 울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수님 씨는 놀랐습니다. 지영 씨가 울었다고요. 그 강한 며느리가요. 엄마,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돼요? 준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나는 여기가 좋아. 수님 씨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김 여사님이라고 불러줘. 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님 씨가 계속했습니다. 준수야, 엄마는 78년을 살았어. 그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지. 근데 김수님으로 산 적은 없었어.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알겠니? 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수야, 너는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잡혔어요. 다행이구나. 엄마, 진명의 이전은 안 하셔도 돼요. 수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재개발도 안 하기로 했어요. 조합에서 탈퇴했어요. 왜?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집은 엄마 집이니까요. 수님 씨는 놀랐습니다. 준수가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예요. 작은 전세지만 저희끼리 살 곳을요. 그래.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집에 계속 얹혀 사는 것보다. 수님 씨는 아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준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가끔 뵈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엄마가 만든 밥 먹고 싶어요. 수님 씨도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 때 미리 연락해. 맛있는 거 해줄게. 준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준수가 방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수님 씨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준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수님 씨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몇 번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님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수님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며칠 후 수님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며느리였습니다. 수님 씨는 놀랐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거. 됐어. 안 됐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짐 취급하고 지영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힘들었던 거 알아.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 이제 우리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앞으로 잘 살자. 전화를 끊고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영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육아 부담,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구나. 수님 씨는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은빛마을 쉐어하우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수님 씨의 음식 덕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수님 씨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잡채, 전, 그리고 갈비찜. 모두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와, 오늘 정말 푸짐하다. 영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수님 씨가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준수, 지영, 그리고 아이들까지. 엄마. 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님 씨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크리스마스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와. 아이들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 씨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환영했습니다. 지영 씨가 준비해온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준비했어요. 함께 드실래요? 그래.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님 씨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준수가 수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 다행이에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 좋구나. 지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짐 취급하고 요양원 얘기하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싫어요. 수님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지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해. 너도 힘들었던 거. 앞으로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자. 어머니,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러다 가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지영 씨가 수님 씨를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존중이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요.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수님 씨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해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나도. 그들이 떠났습니다. 수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수님 씨, 좋은 가족 두셨네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는 좋은 관계가 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8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님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수님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행복해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수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당신도 기뻐할 거야.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수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잠이었습니다. 그녀의 황혼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황혼이었습니다.